자, 현지각이 10시 40분입니다. 오늘 양시장이 둘 다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원인은 바로 미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이죠. 다우는 조금 상승했지만 나스닥이 하락을 하고 S&P 500이 하락을 하고 특히 반도체 지수가 그동안에 위로 올라갔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아마 오늘 그 시장을 보면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이거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구나 라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시장의 뷰입니다. 인플레 대표적인 표죠. CPI가 하락했는데 그럼 얘가 하락하면 금리 인하 얘기 때문에 주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게 오늘 같은 경우는 위로 급등을 줘버리고 나중에 빠졌는데 오늘 갑자기 더 빠져버렸습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죠.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봐라. 항상 저런 게 나올 때는요. 이렇게 30의 5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지금 12시잖아요. 12시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이게 올라가다가 30가 급격하게 꺾어버리고 장대 모이죠. 가는 방향을 인정하라 라는 겁니다. 항상 가는 방향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30의 5, 30평을 5평으로서의 기울기가 항상 빅 이벤트가 있을 때는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이제 CPI에서 PPI 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내려간 겁니다. 근데 이게 내려갔을 때 그 뒷배경이 뭐냐? 일단 긍정적인 거 뭐냐면은 드디어 렌트비가 꺾이기 시작했네. 주급에 꺾이기 시작했네. 이건 좋죠. 근데 CPI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이 나왔어요. 이게 전월 대비 마이너스가 CPI가 나온 거는요. 지난 2020년 5월달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럼 시장에서는 여러분께 그런 말씀 있죠. 이게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주가 올라간다고 하는 착각은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 인하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시장을 베팅하다가 금리 인하가 발표되면 그때는 9월달은 조심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리 선행적으로 나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금리 주가가 상승하다가 어떤 경제지표가 나와서 금리 인하가 뒤로 연기가 되면 주가가 빠지니까 마치 일반 초보 투자자분들은 경험이 작으신 분들은 이게 금리 인하가 나오면 얘가 마치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오히려 금리 인하가 오면 두 가지 때문에 주가 빠질 수 있다. 첫 번째는 미리 선 반영돼서 이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도 선 반영된 분위기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내려와도 너무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거 경기 침체가 빨리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한 번에서 올해 12월달 두 번째, 내년에 1월달 세 번째, 무려 금리 인하가 세 번, 3회까지도 증가되는 모습을 준 것은 이건 호재가 아닌 거죠. 물론 장은 이렇게 꼭지를 치면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다만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이미 주가가 반영된 상태 속에서 이제 9월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완전히 정해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였지만 얘기했던 첫 번째, 그전에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거죠. 특히 그 가파르게 갔던 주역이 빅테크였는데 그 빅테크 중심에서 주가가 두들 맞은 거죠. 자, 빅테크 종목도 한번 볼까요? 이미 여러 차례 항상 연속국처럼 예고를 해왔던 거니까요. 뭐가 내려왔나요? 자, 첫 번째 엔비디아가 내려왔죠. 자, 엔비디아 저희가 얘 올라갈 때 150달러 기준으로 해서 1400달러 그러니까 1500을 가격이 말존으로 해서 1400달러부터는 저희가 140달러부터는 매도입니다라고 미리 예고했어요. 이걸 우리가 쪼은 매매라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쪼은 매도. 근데 얘는 올라갈 때 어떤 특정한 신호가 안 나와도 떼는 건 좋은 매도인데 장대 음봉이 나오는데 어떻게 했죠? 이제부터는 강제 조건이다.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얘는 부임이기 때문에 여 밑에서 우리는 얘를 저쪽 200달러부터 사왔으니까 200달러 높게 사야 500달러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당분간 추천이 없다 그랬죠. 제가 얘는 당분간 추천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얘가 올라갈 때는 반타작까지 매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게 올라갈 때 부연 매도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판도는 어디 갔습니까? 테슬라죠. 테슬라가 엄청나게 올라왔죠.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얘도 그냥 갈 수 없다. 그래서 250달러 근처에서 일부 3분의 1 매도를 때린다 그랬죠. 그죠? 얘가 이제 장대 못 났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올라갈 때는 반타작 정도는 때리고 봐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테슬라가 돌바락제가 안 왔죠. 얘는
뭐를 로보택시가 8월 8일 날 하겠는데 10월 달로 연기돼서 물론 연기됐기 때문에 또 내려가면 저점 매수는 있겠죠. 특히 이제 21선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당분간은 올라갈 때마다 매부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올라갈 때마다 얘는 매도가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이제 그럼 다 끝나니 아니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그 틈새를 메꾸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러셀 2000 그죠? 얘는 이렇게 강하잖아요. 그죠? URTY 아니면 여러분들이 IWM 이런 것들 관심 갖고 보시는 것이 좋고요. 또 하나는 얘들이 움직였을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IBB, LABU, BIB 이게 또 이 제약바이오 섹터 얘는 퍼펙트 패턴입니다. 얘들이 그 틈새에서 움직이고 있다. 틈새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매기가 이동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걸 우리가 또 여기서 체크 포인트로 내가 알고 매매된다는 겁니다. 장이 끝났다는 얘기 아니라 매기가 이동하면서 움직이겠죠. 그럼 이제 먼저 올라갔던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장 때문에 줬으니까 올라갈 때마다 내가 일부 매물을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내가 매매를 안전하게 내가 하는 것이 좋겠고요. 대신 이제 상대적으로 못 갔던 종목군이 장대 항모로 줬던 종목이 밑으로 내가면 그들 종목을 중심해서 매수하는 어떤 매개 이동을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도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얘가 오버바디가 나오죠. 그리고 얘는 이미 장대몰 줬죠. 그럼 올라갈 때마다 매물인 겁니다. 올라갈 때마다 당분간 양쪽도 매물이 있다. 그러나 장이 끝났느냐라고 질문한다면 그건 아닌 거죠. 얘는 올라갈 때 어디 걸린 거냐면 100포인트의 마디존 2900의 마디존에 걸린 겁니다. 얘는 이미 역별일 때 올라갈 때마다 매도였고요. 얘가 그동안에 오늘 두들 맞기 전까지 얘가 좋았잖아요. 상대 강도가 이쪽에 있었거든요. 코스닥이 아니라 상대 강도가 코스닥 쪽이 아니라 코스피 있었기 때문에 강했는데 얘도 코스피 같은 경우가 가격의 마디존에서 충돌된 현상이다. 그리고 얘는 역별일 때 올라갈 때마다 두들 맞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얘가 밑으로 갈 때는 여전히 저가 때문에 있다 라고 보시면서 매매 플레이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강한 종목이 두산 로보틱스나 뭐 이런 거 엠플럭스 이런 것들 좀 강하죠. 이렇게 강한 종목을 기록하고 계셨다가 밑으로 눌림목을 줄 때 배팅 전략을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또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60선 쌍바들 이렇게 움직이죠. HPSB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밑으로 갈 때 역시 저가권 때 매수 플레이가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거 왜 올라가냐면 이게 전달에 이게 외붕이었잖아요. 올해 얘는 제가 국고채 말씀드렸던 대로 얘들 오히려 내가 할 때 더 사야 된다. 근데 올라갈 때는 얘가 부유니까 얘도 올라갈 때는 줄여 주는 게 맞습니다. 만급을 그러니까 트레이딩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닌 겁니다. 내가 알고 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얘가 밑으로 갈 때 마더보드부터 포모적이 되지 말자.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이게 어제 CPI가 낮게 나오면서 장주 중간 강하니까 막 또 올라갈 때 막 3타임스 막 사시면 계실 겁니다. 다 죽은 거죠, 이거. 순간. 얘가 내가 때 그냥 따박 내가 나눠서 10%씩 이렇게 나눠서 10%씩 나눠서 1배수를 그래야 마음이 편한 겁니다. 제발 포모주기 되지 말자는 말씀 한참 들었습니다. 이 앞에 엔비디아에서도 그런 얘기했죠. 얘는 올라갈 때마다 오히려 반타작은 매도다 라는 말씀 드렸고 테슬라도 저희가 올라갈 때는 매도입니다 라고 했죠. 얘가 이제 얘가 밑으로 내려갈 때는 또 저가 끝에 매수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또 한편에서는 또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벌어야 그게 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매기가 약간 미국 시장이 러셀 2000로 움직이고 제약바이오. 그럼 오늘 우리도 상대 덜 빠지고 좀 견조한 게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로봇 관련된 종목군단들, 뭐 이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일부 실적 호전 중소형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보다는 좀 더 강하니까 일종을 보시면 되겠고 얘가 완전 끝났다 이런 관점은 아니니까 그것도 염두 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 가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음봉을 때리면 올라갈 때 부유용이에요. 올라갈 때는 줄여주는 게 맞습니다. 특히 뭐 3타임스 갖고 있는 분들은 1, 2배에서 바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한 번도 진입하지 않은 분들은 내려갈 때마다 10%씩 1배수 중심에서 공략 포인트를 가져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드부터 먼저 쏘시고요. ETF 쪽을 먼저 쏘시고 그 다음에 종목을 공략하는 순서로 하셔야 내가 매매할 때 부담이 없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항상 구독과 알람 해놓으시고요. 열심히 쫓아오십시오. 일단 금리 인하 전까지 얘는 계속,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오늘 좀 맞췄잖아요. 장대 보니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혼자 항상 볼까 할 수 없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